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착하고 성실하지만 가난한 모자와 그 모자를 불쌍히 여긴 산신령이 보는 원숭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과부가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형은 마을에서 제일 잘 살고 동생은 마을에서 제일 가난했다. 형이 잘 사는 것은 부잣집 무남동녀의 대릴사위로 들어가서는 처갓집 재산을 몽땅 물려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잘 사는 형이 어머니 모실 생각을 안 했다. 처가에서 싫어한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작은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하루는 형네 집에서 품위를 하러 오라고 했다. 가서 일을 하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밥을 주었다. 놀랍게도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이었다. 동생은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자기는 나무를 해다 장날에 내다 팔거나 아니면 품을 팔아서 돈 몇 푼이 생기면 기껏해야 보리밥이나 죽을 끓여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형님 집에서는 쌀밥을 주니 도대체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낮에는 일을 해야 하니 주는 대로 그냥 먹었다. 그런 다음 저녁에 밥을 주려고 하자 말했다. 형수님, 나는 이 밥을 싸서 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그러자 형수가 말했다. 어머님 드릴 것은 따로 한 그릇 퍼놓았으니 도련님 그대로 먹고 가세요. 동생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는 주는 밥을 맛있게 다 먹었다. 그러고 나서 보자기에 싸서 주는 밥을 들고 집에 가서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형수님이 어머니 가져다 드리라고 밥을 주셨어요. 얼른 잡수셔요. 아이고, 웬일로 밥을 다 줬다니? 제가 주는 밥을 안 먹고 집에 싸간다고 하니까 따로 싸주대요. 상을 차려서는 아들이 보자기를 풀고 뚜껑을 열어보니 밥그릇에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동생은 그걸 뒷간에다가 가져다 버리고는 어머니 목을 끌어안고 밤새 울면서 약속했다. 어머니, 내일 내가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는 쌀을 사다가 밥을 해서 어머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울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다. 내일 아침에는 눈이 많이 오겠구나. 힘들어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동생은 아침에 일어나 보리죽을 끓여서 어머니께 드렸다. 자기도 한 그릇 먹고는 꿈에서 본 산신령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면서도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산신령의 말대로 눈이 펄펄 내렸다. 설명절은 다가오는데 때거리는 없고 동생은 자기도 모르게 나무하면서 한탄했다. 설 눈은 쌓이고 설 밥은 없고 늙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꼬. 그러니까 저 아래서 누군가가 따라서 말했다. 설 눈은 쌓이고 설 밥은 없고 늙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꼬?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그 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려고 동생은 되풀이했다. 설 눈은 쌓이고 설 밥은 없고 우리 늙은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꼬. 그러니까 누가 또 따라했다. 희한했다. 누가 나를 따라하는가? 궁금하게 여기면서 나무를 긁노라니까 개암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옳다. 이놈은 우리 어머니 드리고.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도 옳다. 이놈은 우리 어머니 드리고. 또 긁으니까 또 하나가 톡 튀어나왔다. 옳다. 이놈은 나 먹고. 옳다. 이놈은 나 먹고. 하는 소리가 논둑 밑에서 났다. 동생은 그 소리를 듣느라고 자꾸 반복했다. 그러니까 그 아래서도 자꾸 따라했다. 나무 한 짐을 해서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받쳐놓고 논둑 밑에 가보았다. 눈이 펄펄 내리니까 원숭이란 놈이 발발 떨고 있으면서도 흉내를 내고 있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나? 말 좀 해봐라. 동생이 말을 걸어도 원숭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신령의 말도 있고
발발 떠는 원숭이가 불쌍하기도 해서 녀석을 안고 와서는 집의 아랫목에다 가져다 놓았다. 마침 고구마가 몇 개 있어서 먹으라고 주었다. 그러자 날름 받아 먹었다. 배고팠던 모양이었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던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녀석이 팔딱팔딱 제주를 넘었다. 그런데 녀석이 제주를 넘으니까 살이 쏟아졌다. 한 번 넘으니까 살이 나오고 또 한 번 넘으니까 옷이 나왔다. 또 한 번 넘으니까 금이 쏟아졌다. 동생이 옆에서 원숭이가 제주를 잘하네. 그러면 펄쩍 제주를 넘었고 그러면 쌀이 나왔다. 녀석이 한참 놀다가 제주를 넘으면 금덩어리가 쏟아지고 놀다가 또 제주를 넘으면 돈이 나오니까 그놈을 가지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동생은 부자가 되었다. 동생은 늙은 어머니에게 쌀밥에 고깃국에다가 비단옷까지 호의호식을 시켜드렸다. 그런 다음 초가를 허물고 기와집을 새로 잘 지은 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을 골라서는 어머니가 머물게 해드렸다. 그렇게 세월이 한 3년 지났는데 어머니 밥에 똥을 넣어서 보낸 뒤로는 형이 한 번도 와보지를 않았다. 하루는 동생이 잘 산다는 소문이 형의 귀에 들어갔다. 그 말을 들은 형은 동생네 집으로 쫓아갔다. 형님 오십니까? 하고 동생이 반갑게 맞아들였다. 어머니도 큰아들을 맞아들였다. 너 오느냐? 그동안 한 3년 소식이 없던데 잘 있었느냐? 형은 어머니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동생에게 눈을 부라렸다. 너는 어디서 도둑질에다가 이렇게 잘 사느냐? 이게 다 누구 것이냐? 큰애야, 도둑질한 게 아니란다. 어머니가 대답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동생에게 계속 음성을 높였다. 이게 다 누구 거냐? 누구네 걸 도둑질에다가 이렇게 잘 사느냐? 형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귀여운 원숭이가 있어요. 동생이 원숭이를 안고 쓰다듬으며 3년 전에 어머니에게 밥이라고 똥을 준 것부터 그간의 일을 다 말했다. 동생이 원숭이가 제주를 넘으면 쌀이나 돈이 나온다고 말하자 형이 불끈거렸다. 거짓말하지 마라. 형이 화를 내니까 동생이 원숭이에게 말했다. 원숭이야, 제주 한번 넘어볼래? 말 끝에 원숭이가 팔딱팔딱 제주를 넘으니까 입에서 쌀도 나오고 돈도 쏟아졌다. 그 모습을 보고 형의 눈이 화등잔만 내지더니 동생에게 말했다. 동생아, 이 원숭이 하루만 빌려다오. 안 됩니다.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산신령께서 나한테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조르고 조르다가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 할 수 없이 형이 그냥 갔다. 그 후로 형은 노름판에서 재산을 다 거덜냈다. 돈은 없지 노름을 하고 싶어 손은 근질거리지. 형이 다시 동생에게로 갔다. 원숭이를 안 주면 집에다 불을 지르겠다. 고 위협을 하다가 안 들으니까 하루는 칼을 가지고 와서 동생을 죽인다고 야단이 났다. 할 수가 없어서 동생이 허락했다. 그러면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밖에다 내놓지 말고 방에다 잘 들여놓아요. 형이 원숭이를 가지고 가서 제주를 하라고 하니까 녀석이 무서워 발발 떨기만 하고 제주를 안 부렸다. 때리고 꼬집고 별짓 다 해도 제주를 안 부렸다. 사흘 되면 갖다 준다고 동생하고 약속했는데 사흘이 다 됐는데 제주를 한 번도 안 했다. 일주일이 돼도 제주를 안 하니까 화딱지가 나서 열흘 되던 날은 들고 나가서 바위에다 메어쳐서는 죽였다. 열흘이 지나도 안 가져오니까 동생이 원숭이를 가지러 왔다. 너 거짓말했지? 그놈의 원숭이 아무 소용도 없더라. 형님이 와서 보시고도 거짓말하세요? 원숭이는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한 번도 제주를 안 넘으니 그놈의 원숭이를 뭐에 쓰냐? 그래서 때려 죽여버렸다. 형의 말을 듣고
동생이 엉엉 울었다. 어디에서 죽였어요? 저 위에 우리 집 뒤 넓적한 바위에다 매어쳐서 죽였다. 동생은 원숭이가 불쌍해서 울면서 형이 이야기한 장소에 갔다. 가서 보니까 머리가 깨어져서 죽은 원숭이가 있었다. 동생은 바가지 하나를 주워가지고는 빗자루로 흩어진 원숭이의 시신을 싹싹 쓸어 담았다. 바위에 묻은 피는 물걸레를 가져다 싹싹 닦아서는 바가지에다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왔다. 가져다가는 마당 한쪽에 놓아두었다. 무덤을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죽순이 하나 돋아났다. 그러더니 쑥쑥 자라 대나무가 됐다. 조금 있으니 대나뭇잎에서 쌀이 떨어지고 금덩어리가 떨어졌다. 두어 달 있으니 소문을 들었는지 형이 찾아왔다. 돈 좀 달라고 왔다. 그건 그렇고 저게 무슨 나무냐? 동생은 정직한 사람이라 거짓말을 못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대나무예요. 형님이 원숭이를 때려 죽인 게 하도 불쌍해서 긁어다가 저 놀던 자리다 놨더니 대나무가 생겨나서는 대나무 잎에서 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이 또 으름장을 놓았다. 저 대나무 조금만 빌려다오. 그건 안 되고 여기 있는 금덩어리를 줄 테니 이거나 가지고 가세요. 아니다. 금덩어리는 내가 가지고 살고 나에게는 대나무를 다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금덩어리나 가지고 가세요. 그러고 나서 쌀 여러 섬과 금덩어리를 가마니에 담아서 보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칼을 들고 찾아와서는 협박했다. 대나무를 안 주면 죽인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주면서 말했다. 갔다가 떨어지거든 생전 가지고 계시고 안 떨어지거든 도로 가져오세요. 몇 달이 지나서 궁금한 동생이 형네 집에 가보니 대나무가 없었다. 조금씩 쌀이 쏟아지는데 빌어먹을 거 나올 테면 많이 나오라고. 송곳으로 밑동을 찔렀더니 피만 나오더라.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죽더라. 그래서 내다 버렸다. 동생이 그 버렸다는 곳에 가보니 정말 죽어 있었다. 동생은 남아있는 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 마당에 조그만 무덤을 만들고는 늘 좋은 데 가서 살라고 합장하고 빌었다. 착하고 성실한 동생은 한편으로는 원숭이의 명복을 빌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위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잘 살았다. 거지가 된 형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빌어먹고 다니다가는 어느 추운 겨울날 얼어 죽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과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